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규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직류 발전기를 어떻게 나누는지 그 종류에 대해서까지 한번 알아보았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 직류 발전기를 구분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전 시간에 얼마나 복습 열심히 하셨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았어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란 건데요. 이 곡선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걸 공부를 했을 때 20분이 지나면 대략 42%가량의 내용을요 완전히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20분이 지나면 58%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강조를 하냐? 바로 복습이란 겁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복습을 가장 강조를 한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복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대략 10분 전에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앞에 배웠던 내용을 싹 다 다시 막 꼼꼼하게 읽어보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내가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이거는 꼭 암기해야 하는지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공부를 마무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기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양들을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 많은 양을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풀이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이론을 했던 내용들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까먹게 되겠죠. 이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한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복습 정말 잘 해주셔야 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지난 시간에요. 이 타여자 방식 그리고 자여자 방식이라는 그 종류 두 가지를 배웠었는데 이것을요 우리는 여자 방식 그러니까 자속을 어떻게 공급하는지에 따라서 이 직류 발전기를 구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첫 번째로 타여자 방식, 그 중에서도 타여자 발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타여자 발전기는 자속을 남이 공급해 준다라고 했어요. 자속은 계자가 공급을 해주는데 어떻게 남이 공급을 하냐? 우리가 계자에서 자속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계자 전류란 것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이 계자 전류를 남이 공급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이 타여자 발전기는 계자와 자 복습하는 겁니다. 계자와 전기자가 어떻게 되어 있었죠? 분리되어 있었다.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타여자 발전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계자와 전기자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연상을 한 다음에 이 타여자 발전기를 한번 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나타내 보았어요. 지금 간단하게 한번 그려 보았는데 이렇게 계자가 있고요. 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자가 있습니다. 이때 계자와 전기자를 보시면요. 지금 서로 회로가 이렇게 계자 회로 따로 전기자 회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계자에서 자속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죠? 바로 계자 전류가 필요했습니다. 그럼 계자 전류를 흘리기 위한 전원이 필요하겠죠. 이때 전원을 외부에서 따로 공급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속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에서 서포트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 전원이란 것이 있게 되는데 외부 전원의 극성이 여기가 플러스고 이것이 마이너스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흐르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이 계자로 흐르는 전류를요. 이렇게 계자 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계자 전류 IF다라고 해볼게요. 이제 용어를 정리하는 겁니다. 계자로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계자 전류라고 한다. 자, 그럼 계자 전류가 흘러서 지금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흘러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자에 계자 전류가 흘렀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자 전류가 흘렀으면 자속은요. 자속은 제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자속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전기자를요. 한번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속이 있고 전기자가 회전해서 도체가 자기장을 끊게 되면은 이곳에 전기자에서는 유기기전력이란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유기기전력은요 이렇게 가서 부하에 공급하게 된다. 이게 바로 타여자 발전기의 간략화된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 할 게 이제 하나씩 용어를 정리할 건데 지금 전기자에 지금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지면서 전기자에 전류가 흐릅니다.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면요. 이것을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다라고 해서 우리는 앞으로 A다라고 할 거예요. 이때 A는 전기자, 아마추어의 약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권선들은요. 전부 다 도체죠. 그러니까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자에 있는 저항이 있어요. 계자에도 저항이 있고요. 전기자에도 저항이란 것이 있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계자 저항은 앞으로 우리는 RF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전기자가 가지는 저항을 우리는 앞으로 RA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림이 조금 복잡하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는 제가 수업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지만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지 않고요. 지금 이 그림을 간단하게 등가 회로로 바꾼 이 그림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타여자 발전기가 계자와 전기자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등가 회로를 그려주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회로를 보시면요. 이 회로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계자 회로 따로 그리고 전기자 회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회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타여자 발전기를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외부 전원이 있어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흐르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계자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뭐라 했었죠? 계자 전류 IF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빠진 게 있는데 지금 이 계자 저항을 RF 그리고 전기자에 있는 저항을 저희가 RA다라고 정리를 했었죠. 자, 그럼 다시 이 계자 전류가 흘렀습니다. 계자 전류가 계자에 흘렀어요. 그러면 계자는요. 자속을 만들죠. 자속을 만들어서 전기자에 공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이렇게 자속에 공급받고 있을 때 제가 이 전기자를 회전시켰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기자 안에 있는 권선이 자기장을 끊게 되면 우리는 유기기전력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낸 유기기전력에 의해서 우리는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뭐라 정의했었죠? 바로 전기자 전류, 이것을 IA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기자 전류가 흘러서요. 쭉쭉쭉 흘러서 부하에 흐르게 됐을 때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요. 저는 부하 전류, 이것을 I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렇게 부하의 전류가 흐르면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있겠죠. 전압을 제가 단자전압이라 해서 V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여자 발전기가 운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요. 직접 스스로 다 해보셔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운전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관계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관계식을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요. 부하 상태일 때. 자, 지금 회로처럼 지금은 부하가 달려있죠. 부하가 달려있을 때 어떻게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지 한번 나타내 보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단자전압 V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단자전압 V는 발생한 유기기전력이 있습니다. 유기기전력이 있고요. 이 유기기전력에다가 우리는 전류가 흐르면서 저항에서 손실, 그러니까 전압 강하가 발생을 하죠. 이렇게 전압 강하를 뺀 나머지가 부하에 걸리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단자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자전압은요. 이 유기기전력에다가 무엇을 빼냐면 바로 전압 강하, 전기자에서 발생한 전압 강하 RA를 빼준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이 타여자 발전기 같은 경우는요. 이 부하 전류가 전기자 전류 IA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렇죠? 지금 이 회로를 보면요. 직렬회로입니다. 직렬회로. 우리가 직렬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했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하 전류와 전기자 전류는 서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무부하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부하가 없는 무부하 상태.
자, 부하가 없다라는 거는 이렇게 부하가 없고 회로가 개방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부하가 없으면 첫 번째로 전류는 개방된 곳에는 흐를 수가 없었죠. 그래서 I와 IA가 서로 같았는데 이것이 어떠한 값이냐? 바로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개방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는 전압 강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부하 상태에서의 단자 전압 V는요. 무부하 상태에서 단자 전압,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유기기전력과 완전히 동일하게 됩니다.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만들어진 유기기전력이 그대로 부하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단자 전압 V를 부하 상태일 때 V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똑같이 무부하 상태일 때 쓰면 헷갈리겠죠? 이것을 구분짓기 위해서 무부하 단자 전압이란 것은 우리는 앞으로 V0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그래서 V0 무부하 단자 전압은 유기기전력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관계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식을요 절대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제가 강조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 이 식을 뽑아내셔야 돼요. 뽑아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뒤에 뭐 직권 발전기, 분권 발전기, 다양한 발전기를 배우는데 그때마다 이 관계식들 전부 다 암기하시면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제 뭐가 뭐고 뭐가 뭔지 다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내가 회로를 그리고 이 식을 뽑아낸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다음 이제 그러면 교재에는 무부하 포화 곡선 그리고 교재 뒷장을 보시면 외부 특성 곡선이란 것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특성 곡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갔었죠. 제가 그걸 왜 그렇게 했냐면 이 특성 곡선을 지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무부하 포화 곡선, 부하 특성 곡선, 그리고 내부 특성 곡선, 외부 특성 곡선이 있게 되는데 뭐 각각의 값들이 정말 많죠. 이 값들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모르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한번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특성 곡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값들을요 예를 들어서 무부하 포화 곡선에는 어떤 전류와 전압을 사용하는지 이런 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곡선이 어떤 전류와 전압을 가지는지 우선 암기는 해주셔야 해요. 자, 암기를 해주셔야 한다는 걸 시작으로 자, 이 특성 곡선이 무엇이냐? 바로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특성 곡선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요. 이 특성 곡선은 전류와 전압 간의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특성 곡선이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외워주셔야 하는데 조금 이걸 잘 외우기 위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계자 전류, 무부하 포화 곡선과 부하 특성 곡선은 계자 전류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우선 기억을 해주시고요. 내부 특성 곡선과 외부 특성 곡선은 각각 모두 부하 전류 간의 관계를 나타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 전압인데 이 전압은요 조금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부하 포화 곡선 모두 부하 특성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뭐였죠? 우리가 단자 전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부하가 들어간 거는요 모두 단자 전압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부하 포화 곡선은요 무부하 포화 곡선은 단자 전압이 결국 뭐라고 했죠? 유기기전력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로를 개방하면요 이곳에 걸리는 전압이 결국에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결국 유기기전력이 되었죠. 그래서 무부하 포화 곡선은요 그 전압이 유기기전력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부 특성 곡선, 외부 특성 곡선이 있는데요. 이거는요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 자, 내부입니다. 내부. 우리가 직류 발전기에서 내부는요 바로 전기자가 되겠죠. 이 전기자에서 만드는 전압을 우리는 유기기전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유기기전력이 되고요. 외부는요 직류 발전기 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기전력을 만들어서 어디에다 공급을 합니까? 바로 부하에다가 그 전기를 공급하죠. 그때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우리가 단자 전압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조금만 하시면 각각의 전압이 무엇인지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적은 게 있고요. 하얀색으로 적은 게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값들은 다 알아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발전기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딱 두 가지, 무부하 포화 곡선, 외부 특성 곡선, 이 빨간색 글자에 적힌 것만 가지고 우리는 설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곡선만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로 교재에 나와 있는 게 무브와 포화 곡선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우고 첫 번째 무브와 포화 곡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이죠. 3번 무브와 포화 곡선. 자, 이 무브와 포화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뭐라고 했었죠? 바로 계좌 전류 IF와 그리고 유기 기전력 간의 관계를 설명한 거다. 그래서 유기 기전력 2에 대해서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요, 무브와 포화 곡선 한번 나타내 볼게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곡선을 나타내고 가로축이 전류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이 계좌 전류 IF이고요. 그리고 세로축이 유기 기전력 2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계좌 전류가 0일 때를 한번 볼게요. 0일 때 우리가 계좌 전류가 0이라고 하는 거는요,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계좌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자속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면 유기기 전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좌 전류가 0일 때는요, 유기기 전력이 0이에요. 0. 0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계좌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속이 발생을 하고, 자속이 발생을 하니까 유기기 전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때 이 유기기 전력은요, 계좌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기기 전력 E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K 파이에 N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때 K가 일정하고 회전수도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이 자속이 증가하면 유기기 전력도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례해서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증가하냐? 계속 증가하냐? 계좌 전류가 증가하는데 유기 전력도 계속 증가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일정 구간에서 이렇게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을요, 자기 포화가 일어났다. 자기 포화란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자기 포화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계좌 철심을 한번 볼게요. 계좌 철심이 이렇게 있고요. 이 계좌 철심에 우리가 계좌 권선이 이런 식으로 감겨져 있어서 이게 바로 계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형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계좌에서 자속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계좌에 전류를 흘려 보내주면, 그러니까 계좌 전류가 흐르면 이곳에 자속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계좌에서 만들 수 있는 자속이 최대값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계좌 철심이 내가 만들 수 있는 자속이 100만큼이야 라고 한다면, 제가 처음에 계좌 전류를요, 계좌 전류 IF를 10만큼 흘리게 되면 당연히 자속은 10만큼만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100만큼 계좌 전류를 흘려 보내주면요, 100만큼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자속도 100만큼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계좌 전류를 내가 200만큼 흘려준다라고 한다면 이 자속은요, 200만큼 만드냐? 그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최대 자속이 100이니까 이 자속은요, 그대로 100만 또 100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만큼의 자속에 의한 유기기 전력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포화가 일어나면요, 자속이 일정하니까 유기기 전력도 일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브와 포화 곡선이었어요. 무브와 포화 곡선까지 한번 알아보고 뒷장을 보시면 외부 특성 곡선이란 것이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외부 특성 곡선. 자, 외부 특성 곡선은요, 제가 뭐를 가지고 했었죠? 바로 부하 전류와 그리고 바로 외부 특성 곡선, 외부니까 바로 부하에 걸리는 단자 전압 V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곡선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곡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로축이 부하 전류 I이고요, 세로축은 단자 전압 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부하 전류가 0일 때를 한번 볼게요. 부하 전류가 0일 때라는 건 뭐죠? 부하 전류가 0일 때 바로 무부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무부하 상태는요, 지금 부하가 없는
개방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이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단자 전압은요, 바로 만들어진 유기 기전력 또는 무부하 단자 전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전압을요, 제가 무부하 단자 전압 또는 유기 기전력입니다. 이렇게 V0라고 해보겠어요. 자, 그럼 이제 부하 전류가 증가합니다. 그 말은 뭐죠? 부하가 있는 부하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하 전류가 증가를 하게 되면요, 이 식을 보시면 지금 부하 전류는 전기자 전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IA가 부하 전류 I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부하 전류가 증가를 하면 전압 강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전압 강화가 증가하면 만들어낸 유기 기전력에서 빼야 되는 손실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이 단자 전압은요,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단자 전압은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간격이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작죠. 손실이 이 무부하 단자 전압과 비교했을 때 이 부하 전류 증가에 따른 그 손실이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타여자 발전기를요, 정전압 발전기, 그러니까 전압이 일정한 발전기다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무부하 포화 곡선과 외부 특성 곡선까지 알아보았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정리를 해서 이 타여자 발전기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그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특징, 타여자 발전기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교재를 보시면요, 새로운 용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잔류 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가능하다. 잔류 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가능하다 라는 특징이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잔류작이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뒤에 자여자 방식에 대해서 배우면요, 이 용어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 지금은요, 그냥 잔류자기가 없이 이 타여자 발전기는 외부 회로가 이렇게 있고 외부 회로에 의해서 자석을 만들기 때문에 발전이 가능하다. 잔류자기란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게 없어도 발전이 가능해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전기자의 회전 방향을 반대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렇게 회로로 돌아와서 이 회로에서 제가 이렇게 전기자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속이 공급받고 있는데 회전 방향을 반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기존에는요, 만약에 자기장이 이쪽이고요, 전류 방향이 여기라고 하고, 그리고 엄지손가락, 도체의 운동 방향을 이 방향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기존에 자기장은 동일한데 운동 방향만 반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전류 방향이 그냥 반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냥 전류가 처음에는 이렇게 흘렀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흐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죠. 유기기전력을 만들고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자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해도요,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바로 이 두 개는요, 이 두 개는 타여자 방식만의 특징이다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타여자 방식만의 특징이면 이거의 반대인 자여자 방식은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이 안 되고 전기자 회전 방향을 반대로 했을 때 발전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요. 여기까지는 타여자 방식만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 특징은요, 교재에 뭐라고 적혀 있죠? 바로 정전압 발전기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요, 바로 외부 특성 곡선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이 전압 강화가 이 부하 전류 증가에 따라서 그 변화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압이 일정한 정전압 발전기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용도가 있는데 이 용도는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타여자 발전기는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여자 방식입니다. 우리가 자여자 방식은요, 스스로 자속을 만들어서 전기자에 공급을 해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속을 만드는 계자와
유기기전력을 만드는 전기자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중 첫 번째 직권 발전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직권 발전기는요. 계자와 전기자가 연결은 되어 있어요. 연결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직열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열로 연결되어 있다. 글씨가 조금 이상해서 여기를 다시 직열로 연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권 발전기를 떠올리시면 바로 첫 번째로 계자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바로 연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직권 발전기를 또 간략하게 그렸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타여자 발전기와는 다르게 계자와 전기자가 있는데 이때 권선이 계자 철심을 감은 계자 권선이 감겨져 있다가 이것이 전기자와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바로 전기자와 계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직권 발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 그림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그림을 가지고 만들어낸 등가회로 바로 이 그림을 스스로 그릴 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전기자가 있고요. 계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기자의 저항을 제가 RA 그리고 계자 저항을 RF다라고 똑같이 정의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직권 발전기를요 한번 운전을 시켜볼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맞추신 분들도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타여자 발전기에 대해서 배웠었죠. 타여자 발전기는요 이 계자에서 자속을 만들기 위한 계자 전류를 외부에서 공급을 해주었어요. 계자 전류를 흘려보내주면서 자속을 만들어가지고 유기기전력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계자가 지금 이 전기자 회로에 함께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직렬로. 자, 그러면 내가 유기기전력을 만들려면 자속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계자 전류의 자속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기기전력에서 만든 전류,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야지만이 이 계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자속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직권 발전기를 운전을 할 수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여자 방식은요 항상 무엇이 존재하냐? 바로 잔류작이란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유기기전력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 계자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잔류작이란 것을 가지고 있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잔류자기가 있으니까 내가 발전기에서 전기자를 회전시켰을 때 이렇게 자기장을 도체가 끊으면서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유기기전력 E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유기기전력에 의한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를요 뭐라 했었죠? 바로 전기자 전류 IA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전류가 흘러서 계자에 흐르면 이때 계자에 흐르는 전류를 계자 전류 IF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자에 전류가 흐르니까 이 계자는 자속이 다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자속에 의해서 다시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계자 전류가 흘러요. 계자 전류가 쭉 흘러서 부하로 흐르게 되면은 그때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부하 전류 I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요 저희는 계속 똑같이 가는 겁니다. 계속 바로 단자전압 V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직권 발전기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어떤 관계식을 가지는지 한번 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계속 똑같이 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부하가 있는 부하 상태. 자, 부하 상태일 때 이 직권 발전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관계식을 가지는지 함께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단자전압 V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나타내 볼게요. 마찬가지로 유기기전력이 있고요. 자, 만들어낸 유기기전력에다가 우리가 전압 강화를 제외해 줘야겠죠. 왜냐하면 전압 강화는 손실이니까 깎아 먹었으니까 그만큼 깎아 먹은 만큼 남은 게 부하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때 전압을 단자전압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유기기전력에다가 빼줘야 하는데 무엇을 빼냐? 바로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 RA에
A만큼 빼주셔야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직권 발전기는 계좌도 함께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때 계좌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는요. 바로 계좌 전류에다가 계좌 저항 RF를 곱한 만큼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압 강화를 뺀 만큼 유기기전력에서 이 둘을 뺀 만큼이 바로 단자 전압에 걸리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이 직권 발전기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직렬 회로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전기자 직렬, 계좌 직렬, 부하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각각에 흐르는 전기자 전류, 그리고 계좌에 흐르는 계좌 전류, 그리고 부하에 흐르는 부하 전류가 모두 직렬 회로로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직권 발전기의 모든 특징은요. 바로 이렇게 전기자와 계좌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관계식을 한번 나타내 보았어요. 자, 이번에는요. 무부하 상태일 때도 한번 정리를 해야겠죠. 이번에는 부하가 없는 무부하 상태입니다. 자, 이 직권 발전기가 무부하예요. 그러니까 부하가 없는 개방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부하가 없는 개방 상태니까 전류는 개회로에서 흐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직권 발전기는요. 전류가 모두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하 전류, 그리고 계좌 전류, 그리고 전기자 전류 모두 흐르지 않는 0이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계좌 전류가 없고 그럼 자속을 공급할 수가 없겠죠. 그럼 자속이 없으니까 이렇게 전기자를 내가 회전을 시켜도 유기기전력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권 발전기는요. 무부하 상태에서 유기기전력이 없다. 즉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이게 완전히 0은 아니고요. 거의 0이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잔류작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요. 이 계좌에는 약간의 잔류자기가 있어서 유기기전력을 조금은 만들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0은 아닌데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이 직권 발전기의 무부하 상태에서 이 유기기전력은요. 0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부하 상태일 때 이 단자 전압도 당연히 무부하 단자 전압도 당연히 0이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관계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무부하 포화 곡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 무부하 포화 곡선. 저희가 특성 곡선 중에서 무부하 포화 곡선, 외부 특성 곡선에 대해서만 정리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무부하 포화 곡선인데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 세 번째 무부하 포화 곡선은요. 직권 발전기에서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무부하 포화 곡선은요. 말 그대로 부하가 없는 개방 상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부하 포화 곡선은 어떤 전류와 어떤 전압 간의 그 관계를 설명한다 했었죠. 바로 계좌 전류와 그리고 유기기전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부하 상태에서는요. 어떤 전류든 뭐 부하 전류든 계좌 전류든 전기자 전류도 모두 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좌 전류가 증가를 할 수가 없는 계속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겠죠. 계좌 전류가 계속 0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권 발전기는요. 무부하 포화 곡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네 번째. 외부 특성 곡선. 자, 외부 특성 곡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저희가 이 외부 특성 곡선은요. 바로 부하 전류와 부하에 걸리는 단자 전압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번 외부 특성 곡선을 그려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로축이 있고요. 가로축이 있게 되는데 이때 가로축은 외부 특성 곡선은 바로 부하 전류 그리고 세로축은 단자 전압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권 발전기는요. 이 부하 전류와 계좌 전류 그리고 전기자 전류가 모두 동일하니까 이 가로축이 계좌 전류 그리고 전기자 전류까지
전기자, 전류까지 이런 식으로 서로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부하 전류가 0일 때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계자 전류가 0일 때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부하가 없는 무부하 상태에서 부하 전류가 0이니까 이 부하가 없는 개방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회로가 개방되어 있으니까 자, 직권 발전기의 모든 전류는요 다 흐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계자 전류도 흐르지가 않으니까 자속을 공급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전기자가 아무리 회전을 해도 유기기전력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 전류가 0일 때는요 이렇게 0에서 시작을 하고요. 0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점점 부하 전류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부하가 달려있는 부하 상태라는 거니까 이렇게 부하 전류가 증가를 하면요 계자 전류도 증가를 하고 그리고 전기자 전류도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계자 전류가 증가를 하니까 당연히 자속이 증가를 하고 그러면 만들어내는 유기기전력도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다른 색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냐? 자, 근데 첫 번째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완전히 0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이 직권 발전기 뿐만 아니라 자여자 방식은요 모두 잔류자기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잔류자기에 의해서 약간의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0이 아닌 살짝 이렇게 유기기전력이 있는 값에서 출발을 해서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기전력이 계속 증가하냐?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정 구간에서 수렴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는 마찬가지로 계자 전류가 아무리 증가를 해도 만들어내는 자속은 한계가 있는 자기포화 상태. 이때가 바로 자기포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외부 특성 곡선, 직권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5번째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특징은요, 저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직권 발전기는요, 반드시 잔류, 자기가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발전을 할 수 있다. 발전 가능. 자, 왜냐면 잔류자기가 없으면요, 처음에 계자 전류가 없으니까 자속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기기전력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여자 방식은요 모두 잔류자기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전기자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면요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면은 이 자여자 방식, 이 직권 발전기는요 어떻게 되냐? 다른 색깔로 발전이 불가능하다. 발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잔류자기가 소멸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다시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직권 발전기는요. 잔류자기가 있어야지만이 발전이 가능한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전기자를요.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켰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전기자 회전 방향이 반대면 전류 방향도 당연히 반대로 흐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회전했을 때는요. 그때 전류 방향이 윗방향이었죠. 자, 이렇게 전류가 위로 흘러서 계자 전류가 흘렀을 때 자속이 동일하게 같은 방향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때 계자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속이 커지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반대로 회전을 시켰어요. 반대로 회전시키면 전류가 반대로 흐릅니다. 그럼 계자 전류가요. 이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이 만들어내는 자속의 방향이 기존에 있었던 잔류자기의 방향과 서로 반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잔류자기를 오히려 없애게 돼요. 없애게.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이 기존에 있던 잔류자기를 없애기 때문에 이 직권 발전기가 발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권 발전기는요. 전기자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면 발전을 할 수가 없다. 이유는 잔류자기가 소멸되기 때문에라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들은
이 잔류자기가 있어야지 발전이 가능하고 이 전기자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이 특징은요. 직권 발전기뿐만이 아니라 자여자 방식에 해당하는 모든 발전기는 다 해당이 되는 그러한 특징이 돼서 자여자 방식만의 특징이다. 자여자 방식만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직권 발전기만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볼게요. 이 직권 발전기는요. 무부하 시에 전압 확립이 불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이거는 직권 발전기만의 특징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외부 특성 곡선을 보시면요. 부하가 없는 무부하 상태, 부하 전류가 0인 무부하 상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무부하 상태는 회로가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았죠.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만들어내는 유기 기전력이 거의 0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기 기전력이 0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발전기가 어느 정도의 전압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부하에도요. 그 전압이 걸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전압 확립, 어느 정도의 전압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직권 발전기는 무부하 시에 전압 확립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직권 발전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여자 방식 두 번째 분권 발전기입니다. 이 분권 발전기는요, 마찬가지로 계자와 전기자가 연결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 우리가 이 분자가 나눌 분자였죠. 그래서 계자와 전기자가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고,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이 병렬 연결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등가 회로를 연상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림은 있는데 그림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등가 회로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분권 발전기도요, 한번 운전을 해 보아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자여자 방식은 처음에 이 계자 전류가 없으니까 운전을 할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잔류자기라는 약간의 자속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계자에서 잔류자기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내가 전기자를 회전시키게 되면, 이렇게 전기자를 회전시켰어요. 자, 그럼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도체가 자기장을 끊었죠. 그러면 이 전기자는요,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유기기전력에 의한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살짝 빠졌는데 다시 조금만 적어 볼게요. 여기 지금 전기자 저항 RA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계자가 있는 계자 저항 RF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유기기전력에 의한 전류가 흐르는데 먼저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를 저희가 뭐라고 했었죠? 바로 전기자 전류 IA라고 했었고, 이번에는요, 전기자 전류가 흐르다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 이렇게 계자로 가는 전류를요, 저희는 계자 전류 IF라고 했었고, 이렇게 계자 전류가 흐르니까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는 또 이렇게 부하 쪽으로 흘려서 부하로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부하 전류 I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요, 저는 단자 전압 V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권 발전기가 운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 내용을요,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고 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뽑아내야 된다, 계속 강조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관계식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첫 번째로 부하가 있는 부하 상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부하 상태에서는요, 첫 번째로 단자 전압 V를 먼저 나타내 봐야겠죠. 이 단자 전압은요, 만들어낸 유기 기전력에다가 무엇을 빼야 되죠? 바로 전압 강하를 빼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부분이, 단자 전압과 직렬로 연결된 부분이 전기자 저항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전기자에서만 발생하는 전압 강하, 그래서 IA에다가 RA를 곱한 만큼의 전압 강하를 뺀 나머지가 부하에 걸리는 단자 전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요. 교재의 전기자 전류 IA라고 하는 거는요. 키르이호프 법칙 KCL에 의해서 이 IA는요. IF와 I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하 전류 I에다가 계자 전류 IF를 더한 것이 바로 전기자 전류 IA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하 상태일 때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번에는요. 무부하 상태일 때 한번 특징을 보겠습니다. 무부하는 말 그대로 부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회로가 이 부분이 개방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무부하 상태는요. 부하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자, 그럼 이제 이곳이 개방됐으니까 여기는 전류가 전혀 흐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기기전력을 만들어서 발생하는 전류는요. 전부 이 왼쪽에 계자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계자로 흐르게 돼서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전기자 전류 IA는요. 계자 전류 IF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부하 전류는 당연히 0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무부하 상태일 때 한번 단자 전압, 그러니까 무부하 단자 전압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 무부하 단자 전압 V0는요. 자, 이렇게 부하 상태일 때 단자 전압이 이 마이너스 유기기전력에다가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압 IA에다가 RA만큼 빼줘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부하 상태는요. 전기자 전류가 곧 계자 전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IA가 계자 전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계자 전류에다가 전기자 저항을 빼준 것이 바로 무부하 단자 전압이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계자 전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계자 전류는요. 자, 여기 와서 이 계자 전류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계자 전류는 우리가 ohm의 법칙에 의해서 ohm의 법칙 I는 R분의 V였죠. 자, 이때 R은요. 계자 저항이니까 계자 저항 RF분의 그리고 단자 전압 V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기기전력을 만들었죠. 그리고 전압 강화를 뺀 만큼이 부하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분권 발전기는 여기도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V면 여기도 V고요. 여기도 V. 그러니까 계자 저항에 걸린 전압도 단자 전압 V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자 전류는 RF분의 V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무엇을 더 알아야 되냐? 이 계자 저항이 전기자 저항이랑 비교를 했을 때요. 이 계자 저항이 훨씬 더 크고요. 이 전기자 저항은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계자 저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자 저항이 크면 분모가 크니까 이 계자 전류는요. 매우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계자 전류가 작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계자 전류가 굉장히 작으니까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이 RA 전기자 저항은요. 굉장히 작아요. 계자 저항이랑 비교했을 때. 그럼 여기도 작아요. 그럼 이 곱한 전압 강화는요. 굉장히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을 그냥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아, 너 그냥 작으니까 그냥 무시할게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무부하 상태일 때 단자 전압, 즉 무부하 단자 전압 V0는요. 결국에 유기기전력과 동일하다, 유기기전력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은 조금 다르지만 더 작지만 실제로는 그 값이 무시가 돼서 거의 같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관계식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어요. 자, 그럼 교재 밑에를 보시면요. 지금 팁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팁박스의 내용이 유기기전력이란 것은 무부하 시 단자 전압 V0와 같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유기기전력은 무부하 시 단자 전압과 왜 같은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타여자 발전기, 그리고 직권 발전기, 분권 발전기가 있어요. 자, 이때 무부하시입니다. 무부하시. 그러니까 부하가 없는, 여기가 전부 부하가 없으니까 개방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개방됐으니까 이 전기자 회로는요. 전기자가 있는 회로는 전부 전류가 흐를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타여자 발전기는요. 여기서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지 않겠죠. 자, 그럼 무부하 시 단자 전압, 이곳에 걸리는 전압 V0는 만들어낸 유기기전력에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이 무부하 단자 전압이 유기기전력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직권 발전기도요. 이렇게 개방이 됐을 때 그때 부하 단자 전압 V0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르지 못하죠. 그래서 전기자에서 의한 전압 강화 그리고 계자에 의한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이때도 그냥 유기기전력이 그대로 여기에 걸린다. 그래서 무부하 단자 전압이 유기기전력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분권 발전기도 여기 전압, 즉 무부하 단자 전압 V0는요. 지금 구했죠? 무부하 단자 전압은 여기 이 전압 강화가 굉장히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하면요. 거의 유기기전력과 동일하다. 우린 이것을요. 그냥 유기기전력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발전기든 뭐 타여자, 직권, 분권, 뭐 뒤에 있을 복권도 해당이 되는데 먼저 이렇게 모든 발전기는요. 무부하 단자 전압이 결국에 유기기전력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도 보면요. 교재에서 타여자, 직권 발전기는 부하 전류가 0이 되면은요. 전압 강화가 명확하게 유기기전력과 단자 전압 값이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타여자, 직권은요. 어차피 개방이 되면은 그 무부하 단자 전압이 유기기전력과 완전히 동일해요. 근데 뿐만 아니라 분권 발전기도 이 값이 너무 작아서 결국 유기기전력과 동일하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어떻게 물어보냐? 시험에서 만약에 무부하 시 단자 전압이 주어졌어요. 무부하 시 단자 전압이 주어지면요. 이 값은요. 유기기전력과 동일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기기전력을 구해야 해요. 유기기전력을 구해야 하는데 내가 구할 수 있는 값이 무부하 시 단자 전압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유기기전력이 결국에 무부하 시 단자 전압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시험에서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 교재 뒤로 넘기면요. 교재 뒤로 넘기면 또 무부하 포화 곡선 그리고 외부 특성 곡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우고 한번 계속해 볼게요. 지우고 세 번째로 무부하 포화 곡선. 자, 이 무부하 포화 곡선은요. 어떤 전류와 어떤 전압의 관계라고 했었죠. 바로 계자 전류와 유기기전력 이에 대한 관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무부하 포화 곡선을 또 한번 나타내 볼 건데 이렇게 세로축이 있고요. 가로축이 있게 되고 자, 이 가로축이 계자 전류 IF이고요. 그 다음 세로축이 유기기전력 E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계자 전류가 0인 지점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이 회로에서 계자 전류가 0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속을 만들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자속을 만들 수가 없다면 유기기전력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IF가 0일 때는요. 유기기전력이 0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자 전류가 증가를 하면 자속이 증가하고 자속이 증가하면 만들어내는 유기기전력도 증가를 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 구간이 또 완전히 0이 아니라 조금 그 유기기전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자여자 방식에서 처음에 운전을 할 수 있는 잔류자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의 유기기전력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IF가 증가를 하면서 유기기전력은 증가를 하다가 또 어떤 구간에서 수렴을 하죠. 이 구간에서 수렴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계자 철심의 자기포화 때문이다. 자기포화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나타내 보았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어떠한 발전기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타여자 방식에서 타여자 발전기 있죠? 이 타여자 발전기의 무부하 포화 곡선은요. 이렇게 계자 전류가 0일 때 마찬가지로 거의 0에서 출발해서 비례하면서 증가하다가 이렇게 일정 구간에서 자기 포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여자 발전기와 분권 발전기는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뒤에서 하나 더 배우게 되는데 먼저 그걸 배우기 전에 지금 무부하 포화 곡선을 보시면요. 교재에 지금 옆에 하나가 더 있죠. 지금 직선인 선이 하나 더 있으면서 하나 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무부하 포화 곡선을요. 제가 그리고요. 이렇게 가로가 계자 전류, 세로가
유기 기전력이라고 했을 때 이때 무브와 포화 곡선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이 뭐냐면요. 이 직선은요. 우리가 이러한 2차 함수 그래프에서 2차 함수에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우리는 기울기다라고 했었죠. 지금 이 파란색 선이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리고 그 기울기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RF가 자금, 3번이 RF가 자금이고요. RF가 중간, RF가 크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곡선을 보시면요. 가로축이 계좌전류, 세로축이 유기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IF분의 2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이렇게 계좌전류분의 유기 기전력의 변화량을 기울기가 되는데 자, 이 값이 뭐냐면 RF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무부하 상태입니다. 무부하 상태. 우리가 무부하 상태는요. 유기기전력이 거의 무부하 단자 전압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계좌 저항을 넘기고 계좌 전류를 넘기면요. 계좌 저항이 IF분의 V. 그러니까 계좌 전류분의 단자 전압. 무부하시 단자 전압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뭐예요? 바로 계좌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직선을요. 계좌 저항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계좌 저항이 첫 번째로 지금 3번을 먼저 해볼게요. 작을 때, 이렇게 기울기가 작을 때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렇게 곡선이 가다가 만나는 구간이 생겨요. 이렇게 만나는 구간. 이렇게 기울기와 만나는 구간이 생기는데 이 만나는 구간에서의 유기기전력이 바로 그때 계좌 저항이 이 값일 때 만들어내는 유기기전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다가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작아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유기기전력이 작아지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이 접선에 만나는 구간일 때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만나는 구간일 때를요, 우리가 뭐라 하냐면 바로 전압 확립이 가능한 지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값보다는 이 기울기보다는 작아야지 이 구간에서 마지막으로 전압 확립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의 전압을요, 이 구간의 저항을요, 이 계좌 저항을 우리는 임계 저항이다라고 합니다. 임계 저항. 그래서 계좌 저항이 이 임계 저항보다 커지게 되면은 더 지금 이런 식으로 더 커지게 되면은 지금 만나는 점이 이곳입니다. 이곳. 어때요? 지금 유기기전력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좌 저항이 임계 저항보다 더 커졌을 때 이 유기기전력이 너무 작으니까 이때는 발전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기준을 바로 전압 확립이 가능한 이 기준, 이때 전압일 때 그때 계좌 저항을 우리는 임계 저항이다라고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외부 특성 곡선 이렇게 무부하 포화 곡선 알아봤고 다음은 외부 특성 곡선. 자, 이 외부 특성 곡선은요. 외부 특성 곡선은 우리가 부하 전류와 부하에 걸리는 단자 전압 V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한번 곡선을 그려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세로축이 있고요. 가로축이 있는데 여기 가로축이 부하 전류 I이고요. 세로축이 단자 전압 V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먼저 이렇게 부하 전류가 0일 때를 한번 볼게요. 자, 부하 전류가 0이다라는 건 뭐죠? 부하 전류가 0이라고 하는 거는 부하가 없는 무부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곳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냐? 바로 V0는 E-IF RA였는데 이 값이 너무 작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무시한다라고 했을 때 이 무부하 단자 전압이 결국에 유기 기전력과 거의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부하 전류가 0인 무부하 상태에서의 지점을요, 우리는 무부하 단자 전압 V0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부하 전류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있는 부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때 단자 전압은요, 바로 이 식이 성립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자 전압이 이런 식으로 부하 전류가 증가할수록 이렇게 약간 감소하는 형태를 띠게 돼요. 왜냐하면 부하 전류가 증가를 하면 전기자 전류가 증가를 하죠. 자, 그럼 전기자 전류가 증가를 하니까 전압 강화가 증가를 해서 단자 전압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그 감소하는 폭이
감소하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무브와 단자 전압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분권 발전기도요. 분권 발전기도 전압이 일정한 정전압 발전기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전류를 한번 더 키워볼게요. 여기서 전류를 더 키우면요. 우리가 이 부하 전류가 계속 증가를 한다는 거는, 더 커진다는 거는 이 부하가 단락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부하가 짧게 이어진 단락 상태, 이렇게 단락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부하가 단락이 되면요. 이곳의 저항이 0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항이 0이니까 이곳의 전류가 모두 흐르게 되는데 우리가 I는 R분의 V였죠. R분의 V였는데 R이 0이니까 이곳에 흐르는 전류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류를 계속 키우면요. 단락된 상태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단락 전류가 흐르면 그때 걸리는 전압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권 발전기는 반대로 이렇게 단락이 되면은 전류가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해서 일정한 구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수하 특성이다라고 말을 해요. 수하 특성이라고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전류가 왜 감소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회로로 한번 돌아와서요. 자, 기존에 부하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부하가 있어요. 자, 부하가 있을 때, 자, 전류가 증가를 합니다. 부하 전류가 증가를 하면요.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부하 전류가 증가를 하면 당연히 단자 전압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부하 전류가 증가를 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전기자 전류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하 전류가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부하 전류가 증가를 하면요. 이렇게 부하 상태일 때 IARA, 그러니까 전압 강화가, 이렇게 전기자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가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전압 강화가 증가를 하면요. 단자 전압은 감소를 해요. 그래서 단자 전압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은 단자 전압이 감소한다는 건요. 이 부분을 보시면 이 계자 전류는 단자 전압이 감소했을 때 계자 전류도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계자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은 발생하는 자속도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럼 자속이 감소하니까 유기기전력도 감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유기기전력이 감소하면 전기자 전류가 감소하고, 전기자 전류가 감소한다는 거는 부하 전류가 감소하고 단자 전류가 감소한다. 이런 메커니즘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점점 단락을 시켰을 때, 이렇게 서서히 단락을 시켰을 때, 단락을 하다가 어느 구간에서 전류가 더 증가를 하지 않고 일정한 소전류에 도착하는 수하 특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초기에 이렇게 부하 전류가 증가할 때 전압 강화가 적은 그런 정전압 발전기가 특징이 있었고, 정전압 발전기다라는 특징이 있었고, 우린 이것을요, 타여자 발전기와 동일한 특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브와 포화 곡선도 비슷했고 이렇게 외부 특성 곡선도 비슷했으니까 분권과 타여자 발전기는 굉장히 비슷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칠판에 적지 않고 여러분께 한번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여자 방식인 분권 발전기도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내가 전기자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했을 때는 이때 발생하는 전류가 반대니까 이 잔류 자속을 상쇄시켜서 또 발전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자여자만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분권 발전기도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3번부터 보시면요. 계자 저항이 임계 저항보다 반드시 작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 무브와 포화 곡선에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압 확립이 가능한 저항을 임계 저항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계자 저항이 임계 저항보다 커지게 됐다는 건 뭐죠? 바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기기전력이 이렇게 작아져서 발전을 할 수 없다.
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좌 저항이 임계 저항보다는 작아야 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게 됐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4번, 운전 중에 서서히 단락하면 초기에는 큰 전류가 흐르지만 종래에는 소전류가 흐른다. 바로 외부 특성 곡선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었죠. 자, 다음 5번째, 무부하 운전이 금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부하 운전을 했을 때 계좌건선에 소손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부하 운전을 금지를 하는데 이때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지금 무부하 상태일 때를 보시면요, 지금 계좌 전류가 작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자, 근데 이거는요, 처음부터 무부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하가 없을 때 운전을 했을 때 이러한 특징이 있는 거고, 지금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요, 부하가 잘 있었어요. 부하가 있는데 내가 갑자기 무부하 상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요, 기존에 운전을 잘하고 있었어요. 부하가 있을 때 운전을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부하가 돼버리니까 여기서 흐르는 전기자 전류가 이 부하 전류로 흐르지 않고 모두 계좌 전류로 흐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에 계좌 전류는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전기자 전류가 부하 전류와 계좌 전류로 나뉘지 않고 모두 모두 계좌 전류로 흐르니까 이 전류가 굉장히 커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계좌가 전류가 너무 크니까 소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도 있고요. 일단 운전 중 계좌 회로를 갑자기 열면 계좌 건선에 고압이 유기가 돼가지고 계좌 건선의 절연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요, 이렇게 계좌가 운전 잘하고 있어요. 운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회로를 개방시킨 겁니다. 개방을 했을 때 우리가 이게 갑자기 전류 잘 흐르고 있는 곳에 개방을 하면요, 이곳에 아크가 발생을 하겠죠. 아크가 발생을 하면서 이곳에 고전압이 유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전압은 당연히 계좌의 절연을 파괴할 수가 있겠죠. 다음 마지막, 전압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타여자 발전기와 함께 정전압 발전기이다. 자, 이렇게 외부 특성 곡선에서 이런 식으로 부하 전류가 증가를 했지만 이 무부하 단자 전압이 너무 크고 이 전압 강화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타여자 발전기와 같은 정전압 발전기다라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용도는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밑에 계좌 저항 조건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교재 그림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전기자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가 이렇게 있는 회로로 되어 있죠. 자, 이 그림에서요, 만약에 타여자다라고 한다면 타여자는 이렇게 여기에 계좌가 분리되어 있었죠. 자, 그리고 직권은요, 이렇게 전기자와 계좌가 직권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 분권은 이런 식으로 계좌와 전기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 계좌 저항에 대한 조건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값을요, 그냥 무시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타여자면 계좌 지워주고요. 직권이면 이렇게 계좌 똑같이 지워서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분권이면 또 이 부분을 무시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타여자든 직권이든 분권이든 그 그림이 다 동일하죠.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시험에 여러분들이 이 어떤 발전기인지 어떤 직류 발전기인지 조건을 안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계좌 저항을 무시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회로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분권 발전기까지 한번 알아보았어요. 자, 그런데 분권 발전기까지 하고 다음 이제 복권 남았죠. 근데 복권은 지금 시간이 너무 애매해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수업도 정말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꼭 복습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